소개받은 너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대표님하고 최근에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한 30명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50명 이상 전 직원이 다 온 거였거든요. 저는 소개받은 가수 홍창식입니다. 제 간단하게 오늘 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최초라고 표현을 하셨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반 산하기관에서 영구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8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의 한 11월에는 거의 마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12월에는 뭐 결과 보고하고 정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같이 대표님하고 팀장님 얘기할 때 또 그 부분에 저는 염려가 됐어요. 이 부분을 짧은 시간에 11월이라는 부분에 가서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30명이면 이렇게 코멘트 할 때 30명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50명 이상의 제가 주말에 시간이 주말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저는 작년 말까지는 안산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연구원에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것이 안산시가 좀 더 발전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대표이사님이나 최성희 박사님, 팀장님이 같이 이 포스터 논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모시고요. 저는 오늘 전체적인 것이 포스터 논문에 대해서 포스터 논문은 한 장이잖아요. A1 전지에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붙여서 한 장이기 때문에 한 장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연구의 주제부터 해서 목적, 배경, 연구가 왜 필요하는지 그 부분을 딱 마지막에 정책적 시사점까지 제시하는 부분이 한 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적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연구 논문까지 가는 부분까지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전 단계로서 포스트 논문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평가를 나중에 평가 기준을 이야기하겠지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한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에 현황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저는 다 담겨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이 그 하고 있는 사업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고 열정 있는 사람이 더 되는 거고 이해를 하면서 그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그런 정책 발굴이나 개발이라는 쪽에서 저는 포커스를 더 두고 싶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번에 포스트 논문을 그 차원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딱한 학예 논문 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하고 쓸 것도 계속 찾아야 되고 고민하는데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아까 일정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연구계획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이 부분에 4단계로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배경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있는 연구 사업적인 배경을 쓰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추진돼 왔는데 어떤 것은 잘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동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의 그런 소통이 부족하다든지 그게 하나하나가 다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배경을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통해서 앞으로 뭐가 될 것인지 이 연구를 통해서 포스 논문이죠. 이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서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각각의 이론적인 부분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내서 내용과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사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청소년이 관련돼서 청소년 만나시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만나시는데 그분들에 해당돼서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것도 방법론 들어갑니다.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녹취한 다음에 푼 다음에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정리를 하는 것이 연구 방법론이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그러면 저는 그냥 연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정책적 시사점이 나와서 여러분이 2026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키이지 않을까. 포스 논문 하는 이유, 목적은 제가 대표이사님하고 최상희 팀장님에게 느꼈던 것은 이 포스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2026년, 27년, 28년도에 청소년 재단 안에서 사업이 어떻게 청소년의 포커스 두고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 효과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연구계획서 부분에서는 한 장을 쓸 때 A4 용지 한 장입니다. 두 장 쓸 시간도 없으니까 한 장만 쓰십시오.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는 한 장이고 참고문헌은 두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은 아까 한 10개 정도의 관련된 논문을 찾으셔가지고, 대부분 논문은 아까 나와있던 그 논문 관련된 웹사이트 많이 제공합니다. 아니면 구글 스칼라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도 있고,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챗GP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챗GPT를 사용한 다음에 이거 내 거다 하면 무조건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출처를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썼고 누가 썼는지 몇 년도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참고문헌에 그 출처를 확실하게 인용부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여러분이 각각의 아까 보니까 여기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전에 이런 보고서를 예를 들어 10페이지 이상 써보신 분이 대부분 다이시죠? 아닌가요? 손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보고서 쓸 때 대부분이 결과 보고서 쓰시잖아요. 일단 그 정도 썼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결과 보고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참여 대상이 임직원도 있고 학부모 지원단도 있고 진로 지원단도 있고 부모교육 강사들 다문화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리고 주요 내용이 안산시 청소년 정책 활동에 관한 것, 보호에 관한 것, 청소년 보호,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다문화 외국인 주민 아니면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아리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문화예술, 그 다음에 포함되는 진로가 있겠죠. 청소년 진로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모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연구 주제입니다. 새로운 거 만드시 마시고 여러분이 1년에 항상 보면 업무계획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당되는 부분에 각각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님이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창하게 만드시 마시고 있는 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주제로 만드시라.
저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는데 어떤 그러면 연구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 질문을 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만약에 연구 질문일 때 최근에 저는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일명 중도 입구 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간에 옵니다. 와서 학업을 하게 되고 도착을 하고 여기에서 한국에 처음에 도착하겠죠. 그 다음에 초기 적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착을 하고 한 5년, 6년 지나면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단계가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이 대상자에게는 하나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적응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초기 적응할 때 아니면 수학능력이라는 부분에서 학교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해서 적응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거 하나의 이슈입니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연구에 왜 필요한지 목적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써신 다음에 그런 내용을 나는 이런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쓰겠다, 이런 부분을 내용에 넣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도. 그리고 아니면 나는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나왔던 그런 출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행했던 사업들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연구 내용의 방법론처럼 들어가면 됩니다. 새로운 거 제가 봐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8월 31일까지 연구계획 한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안 되는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논문이 아니고 지금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본 적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느낀 점이 있어서 거기서 출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이런 사업을 하다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있던 문제점이 뭐였다. 그러면 여러분 한두 줄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질의응답은 언제든지 손을 들고 하셔도 돼요. 따로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카멘트를 줘야 되는데, 카멘트 기준에 대해서는 논문의 심사 기준을 가지고 카멘트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쓰실 때 역으로 생각하면 논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글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논문을 쓰실 때.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은 7가지입니다. 7가지인데 첫 번째 보시면 논문 구조가 체계적이냐 체계되지 않냐, 이런 의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느끼는 점을 가지고 이 느끼는 점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이에요. 이중언어라는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아니면 다문화를 가지고 했을 때, 교육을 할 때 부모교육이라는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모교육 강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을 때 어떤 점이 어려웠다. 그러면 왜 어려웠을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필요성을 적겠죠. 아주 공식적이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가지고 여러분의 보고서에 논문에 넣으시면 됩니다. 느낀 점을. 그럼 그런 것이 필요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명확한 문제 인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안산시가 상호문화 도시로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나 도시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호나 도시라는 것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존중하고 상생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런 도시를 상호나 도시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합시다.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모든 지자체에서 주장했던 정책은 뭐였죠? 상호문화가 아니고 다문화였습니다. 그러면 다문화라는 용어는 일단은 분리하는 정책입니다. 그 용어상에 보면.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와서 살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와서 살고 이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는 건 그냥 살아라. 그러면 내국인에서 살고 외국인에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과연 좋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제가 만약 이렇게 지었어요. 상호나 도시 안산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통합을 연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회적 통합은 어느 방향에서든 어디든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논문을 마칠 수 있을까요? 없죠. 예를 들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워요. 뭐 작년인가 세웠는 거 알고 있는데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은 각각의 분야가 있어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논문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기본 계획을 그러면 모든 걸 다 통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는 이것만 보겠다를 여러분들이 줄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은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에 제가 써도 끝을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11월 때까지 제가 논문 쓰라고 하면 5장은 쓰겠죠. 내용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 내용이 과연 사회적 통합이라는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적 통합이라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적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살 때 가장 큰 이슈가 언어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적응할 때 두려움입니다. 가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 갔어요. 그러면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적응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커스를 두면 됩니다. 적응함에 있어서 만약에 적응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적응 해당되는 정신건강이란 아니면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해당되는 사업에 해당돼서 두시면 거기만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문제인식입니다. 그럼 명확한 문제인식이 되는 거죠. 사회적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적응이 들어가는 거고, 언제 적응할 것인가? 그럼 바로 도착했을 때, 아니면 조금 지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간 후에, 아니면 학교 들어갔어. 적응 못했어. 어떻게 되죠? 정도에 나옵니다. 그럼 학교 밖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밖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잡으시라는 겁니다. 크게 잡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출발하시라는 것이 논문 구조의 체계성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목적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출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아니면 두려움, 심리, 이런 부분, 상담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적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필요성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한 다른 사례는 어떤가?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챗GPT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챗GPT에 아주 자세하게 키워드를 쓰십시오. 연구 문제인식과 목적이 있는 부분을 쓰시고, 그러면 관련된 선행 연구가 나옵니다. 아니면 관련된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는 외국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이제 안산시기 때문에 안산시 청소년 관련된 이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안산시 청소년 특히 상담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국가적인 추세, 경기도의 추세, 그리고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인 것을 기존에 여러 결과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행적인 연구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유사한 것은 아까 참고문에 10가지를 한번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키워드를 넣고 중심 키워드를 넣고 제목을 넣으면 대부분이 연구 논문 웹사이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면 가장 적합한 거 10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구 제목, 목적, 필요성에 해당되는 것을 10개만 찾으면 어느 정도의 앞에는 초록이 논문 요약이 있거든요. 거기만 읽으시면 되면 논문 요약 한 대부분이 10줄에서 20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만 읽으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써버려야 합니다. 요약을 하시면 10개를 하면 거기에 10개에 해당되는 정책 논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시다 보면 아니면 초록만 보시고 요약 부분만 쭉 보고 10개를 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선행 연구란 부분을 배경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구에 대한 왜 연구를 하는지 필요성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상담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경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목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사한 경기도나 국가나 아니면 안산시에 가장 여러분이 했던 연구 사업 결과 보고 이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관련된 논문을 요약을 해서 선행 연구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하는 건지는 목적을 다시 한번 약간 2줄, 3줄로 적으면 첫 번째 연구 배경과 목적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질문. 방법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놨는데 문헌 검토를 하십시오.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을 문헌 검토를 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례적인 것은 국가적인 사례는 안산시의 정책연구 보고서가 대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출처는 나중에 제공할 것이고요.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찾아서 배경을 좀 구체화시키라. 그리고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크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키워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질문이나 연구 주제나 연구 필요성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실 것인가 그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연구 내용과 방법론적인 부분인데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필요성은 있어요. 목적도 있고 인식도 됐어. 그래서 연구 질문도 나왔어. 근데 가서 이걸 연구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대상이 없네. 그러면 나중에 소설을 써야 되겠죠. 소설 쓰면 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없는 논문을 쓰면 그거는 무조건 논문 통과할 수가 없는 논문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담했을 때 여기서 상담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실 거예요. 아니면 정신건강, 아니면 뭐 문화예지 등등에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대상이 있어야만이 가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아니면 몇 명 만나서 집단 면접도 하고 면담도 해야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 시간이 없어 아니면 대상도 없어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숫자가 되겠죠. 숫자에 관련된 자료를 모읍니다. 올해 것만 모으지 말고 2024년, 2023년 아니면 한 10년 전부터 쭉 모아보면 그 패턴이 나옵니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담에 받은 수,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쭉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 상태였으면 소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뭐냐면 거기 연구 방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 내용을 쓸 때 연구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대상을 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이런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 2차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2차적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통계에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국가통계에. 그러면 국가통계에서 나와 있는 청소년 관련돼서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연구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는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있어요. 청소년 연구원 한국.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주제 가지고 한번 하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논문을 쓴다. 나중에 질의응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포스터 세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보면서 주제가 이건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챗GPT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하면 안전시사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논문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조사 대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고 업무를 하면서 거기까지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주말이 없어서 나중에 대표이사님께 계속 컴플레인 민원을 넣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산시 청소년 문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이슈만 가지고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 부담이 덜죠. 나중에 저도 예를 들어서 코멘트를 줄 때 다른 지자체 것을 확 썼는데 중요한 것은 안산시 사례잖아요. 안산 수준하고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싶은데 서울시 것만 예를 들어서 5장 나중에 최종 논문이 5매잖아요. 5매는 서울시 거가 4매야. 4장을 다 서울시 거만 썼어. 그러면 제목은 안산인데 내용은 서울시네? 그러면 이거는 통과할 수 없는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빨간 걸로 빨간 펜으로 해가지고 쓰겠죠. 거의 이거는 도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논문 체계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거기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되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상담 그러면 청소년 상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창법 문헌에 있는 아니면 조례에 있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헌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것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 구조의 체계성이나 격합성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논문이란 기승전결입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까지 했어요. 결이 없으면 4분의 1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결이라는 건 결론이에요. 결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목적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다. 이런 요약하는 시사점이 나왔어요. 그 시사점의 결론 부분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사점이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사점이 정책적인 시사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책적 시사점이 나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5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이 연구 논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2026년에는 이렇게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고 그 수혜자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좀 계획을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까지 공급 중심이었거든요. 제가 봐도 항상 청소년이 예를 들면 외국 출신 청소년 지금은 거의 7,000명, 8,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안산시에 해마다 500명이 늘고 있고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대상을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러면 그 대상이 확실히 나오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시사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연구 배경과 목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된다. 혹시 체계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제가 12시까지 시간을 받았는데 또 다들 오시고 그래서 6시까지 하면 제가 연구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빨리 Q&A까지 하고 마치고 여러분 즐겁게 점심을 드시게 하시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에서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에서 이 방법론이 없으면 기승전결을 승이라는 부분인데, 타당한 방법론이 없으면 이 연구 주제를 해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은 양적인 방법이 있는 거고요, 질적인 방법이 있어요. 양적인 방법은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사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아니면 아동 청소년의 안산시에 이렇게 분포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25개 된 분포수가 있을 것이고, 이 25개 된 분포도에 시계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25개 동에 예를 들면 중앙동에 아니면 고잔동에 2010년은 이 정도였는데 2025년에 이 정도였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건 양적인 정량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적으로 직접 숫자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갑니다. 가서 뭘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데 만나야 되는 거죠. 자, 만나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연구 주제 질문지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연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결론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연구의 목적과 시사점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연구 질문지를 만드셔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쓰는 것이 아니고 연구 질문지를 목적이라는 부분하고 결론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연구 질문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했을 때,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쉽게, 연구 질문지를 할 때 굉장히 딱딱한 고상한 용어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호문화 도시 뭐 합니까? 이렇게 쓰면 잘 이해를 못해요. 뭐 이주민과 서주민이 같이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그쪽에서 이거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질문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직접 만나서 하는 거, 이건 질적 분석입니다. 정성적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만나서 하는 거. 아니면 직접 만나고, 아니면 가서 관찰할 수도 있어요. 질문 안 할 수도 있어요. 보면서, 관찰하면서 사진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진도 찍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직접 찍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그 찍어온 것을 비디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찍어오는 것을 사진에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해석을 해서 주십시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이에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런 부분을 방법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봐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기획부서가 아닌 이상 대부분 사업에서 나와 있는 부분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대상자 직접 만나시고 물어보시고, 아니면 현장도 스케치하면서 찍어보시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가장 제가 봐서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가장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숫자라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러면 그러야만이 이거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법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를 줄 겁니다. 이런 방법면을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통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통계 하면 숫자 나오면 머리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신 분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뭐 교차 분석이나 빈도 분석이라도 간단하게 이런 사례를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면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언제 했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했고 어떤 내용을 했고 아까 질문지 내용이 있죠. 질문 내용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연구 방법의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방법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어떤 걸 도출할 수 있죠? 이 결과적인 것이 논문의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중에 정책 제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기승전결해서 목적이 있고 필요성의 목적이 있고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의 현상을 봤어요. 분석을 했어. 분석한 결과가 시사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없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내용에 완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연구 목적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연구 배경과 목적에 이미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연구 내용의 완결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구 분석이나 논의란 부분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연구를 분석을 하는데 결과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논의라는 부분은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했을 때 상담에 대해서 상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 집에 청소년이 정착감에 있어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구 질문지를 통해서 연구 분석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논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10가지 참고문헌이라는 부분 아니면 다른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내가 해석하는 것은 이건데 그쪽에서 해석은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 더 고민해야 된다.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걸 논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이 그룹이 5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각자 개인별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될지 일단은 아니면 나중에 50명이 연구 계획서를 이번 달 말까지 낼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50명 보겠죠. 여기에 있는 대표이사님하고 팀장님 같이 볼 건데 보면서 그러면 비슷한 주제나 비슷한 조사 대상이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각자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분들을 묶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게 공동 연구를 하게 좋은 건지 그것은 그 다음에 결정할 겁니다. 왜냐면 주제가 같는데 각자 노력하면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동 연구를 통해서도 그런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보고 여러분들 것을 받아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연구 분석을 했어요. 논의를 할 때 그러면 공동 연구한 사람끼리 논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했던 연구 대상자와 다시 만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논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챗 GPT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하셔야 되고요. 저는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하되 어떻게 성실하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것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면 내 것입니다. 저자 작성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최소한 6마디 이상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무조건 추천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문장을 참고문을 쭉 보고 영어는 패러프레이즈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자기 표현으로 다시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출처를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표절에 다 들어갑니다. 표절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표절이라는 부분은 논문 작성의 성실성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절은 카피라이터 하면 그거에 대한 논문만 집어넣으면 쭉 나옵니다. 최소한 20% 전체에서 20% 미만이어야만 통과하거든요. 논문에서는 학위 논문에서는 만약 그러는데 50% 이상 나왔다. 그러면 뭐죠? 내 것은 50%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50%는 그냥 가져온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남의 것을 가져온 거예요. 추천도 안 썼어. 그러면 논문은 탈락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실성 굉장히 연구자의 연구 윤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항상 많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연구 논문의 그 윤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표절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해당되는 부분 만약 인용을 했다 그러면 인용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문에 쓰시고 각주에도 쓰시고 미주에도 쓰십시오. 쓰시면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의 정직한 논문으로 나옵니다. 표절이 걸리지 않고요. 부정행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성실성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이라는 부분을 인용을 할 때 아까 10가지인데 최소한 10가지 최소한 연구계획 쓸 때 이렇게 더 이상 쓰셔도 돼요. 더 많이 쓰셔도 되는데 적절하게 인용했는지 주제는 상담입니다. 근데 참고문헌은 상담과 관계없는 것을 가져 사용했어요. 그럼 연관성이 없잖아요. 없는 것을 참고문헌에 제대로 썼다고 할 수가 없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가지 않겠죠. 그럼 주제와 필요성과 가지고 있는 거, 연구 목적과 정확한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찾는 방법, 대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 논문을 할 때 DBPR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DBPR가 있는데 여기 DBPR 있나요? 사용하나요?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DBPR 개인 사용은 아니면 만약 어렵다 그러면 국회 도서관은 그냥 무료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셔가지고 키워드를 치면 나오고요. 아니면 구글 스칼러를 쓰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만약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관에서 그 DBPR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가장 적합한 거 그 항목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셔가지고 관련된 것을 인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신 연구 동향이나 학술적 발견 문제점 이런 부분은 보면 대부분이 예를 들어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제에 보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에는 주제가 많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론적 검토, 선행 연구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내가 가져서 이렇게 인용할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데 업무도 해야 되죠. 이거는 부담을 저는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참고문헌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꼭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문 주제의 창의성. 이 부분은 심사 기준에 있어요. 주제에 맞게 있어서 얼마나 창의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을 조금 더 어떻게 발전시켜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가 있을 것이고 참고문헌이 10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내가 쓰려고 하는 연구 주제가 얼마만큼 새롭게 접근했는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저는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첫 번째 연구 주제의 전체적인 체계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7번을 30점 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문항이 한 10점씩 들어가겠죠. 그러면 연구 결과가 그냥 보고서가 논문으로 끝나지 않는 여러분 논문을 쓰시면 좋겠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에 기여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까 연구 질문이나 필요성일 때 시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시작하고 있는 사업을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그냥 지금까지는 예산 집행하고 거기에 만약 매몰돼서 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한 개라도 괜찮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이런 발전 방향이 있었네? 이렇게 시사점을 가지고 제시해 보는 것. 이런 부분은 정책 반영도를 저는 만약 평가를 한다 그러면 가장 높게 책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요약이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길게 쓰지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사점에서 5가지가 나왔어요. 앞에 연구 분석 결과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한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걸 다시 집약해서 연구 시사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되겠죠. 한 3개로 줄이시면 됩니다. 해서 한 시사점에 서너 줄을 쓰시면 돼요. 이것을 2026년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다음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구 계획은 배경,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내용, 방법. 이 작성 양식은 전체적으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최정희 팀장님이 기대 효과 여기 한 장을 쓰시고 참고문헌은 10개 정도 이렇게 적합성이 가장 높은 거 연구 주제, 연구 필요성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고 논문을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7가지 기준이 있는데 체계적인가, 기승전결이 있는지, 문제인식이 있는지. 근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아. 근데 나중에 왜 이걸 썼는지 이유가 없어. 그러면 사업보고서가 되겠죠. 논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하시라.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경을 넣으시라. 그럼 연구 배경 필요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연구 방법. 직접 만나서 하는 질문을 하거나 설문을 하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설문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는 부분이 가장 나고 관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국가 통계나 그 다음에 안산시 통계나 이런 통계를 가지고 아니면 연구 아니면 사업 결과 보고에 있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걸 활용하겠다. 그러면 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데이터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내용이라는 것은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기승전결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논문을 작성할 때 진짜 성실하게 쓰셔야 됩니다. 남의 거 다른 사람 연구자 걸 인용을 했다 그러면 출처 이걸 반드시 각주 아니면 참고문에 꼭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문의 인용에
필요한 것만 인용하십시오. 적절한 문헌을 가지고 주제에 맞는 것만 해당하는 연관성이 없는 걸 가지고 뭐 20건을 썼다 그러면 이거 관련이 없는데 왜 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질문을 할 때 아니면 조사를 할 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부분까지 고민해 가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뭐 시사점이 하나도 없어. 왜 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하는 이유가 처음에 필요성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고 뒤에 관계가 없네.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 지금 나오는 이슈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사업 효과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부족이야. 그러면 예산 부족에 대해서 예산 늘릴 수 있는 정책적인 확실한 이건 필요합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이렇게 연구 결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대표이사님에게 아니면 팀장님에게 아니면 대표님도 가가지고 뭐 시에 가서 시장님에게 요청하겠죠. 이 사업은 꼭 더 해야 됩니다. 아니 예산 더 늘려야 됩니다. 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문이 좀 나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예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2023년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쓸 때 부분의 연구 배경,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한 것을 연구 계획을 쓸 때 이렇게 참고를 쓰시면 된다. 여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1차적인 청년정 기본계획이 있었고 2차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서 제가 부분은 일단 현황을 봤고 그 다음에 실제나 정책 수요를 설문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면담을 통해서 했습니다. 양적인 질적인 연구본은 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는 이런 사업인데 관련된 다른 지자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전체적인 청년계 기본계획에 세웠고요. 보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 했던 꼭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5년 동안 했다 그러면 한번 연구 내용의 핵심 분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슈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든지 그러면 시사점이 나오겠죠. 거기서 그렇게 끄집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 기본 현황은 안산시에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국가통계나 경기도 안산시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면 안산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있고 최근에 뭐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인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도 하겠지만 담당 관련된 한번 뭐 관계부서의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그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왜냐하면 정책 반영하게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연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접근해서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방문적으로 실태를 할 때 표적 집단 면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상을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 했고요. 그 다음 필요한 부분은 오너플라인 설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조사 항목은 이렇게 항목을 가지고 했고 조사 내용을 여러 가지 일자리 교육, 주거생활, 그리고 건강복지, 그 다음에 참여나 관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의 기대 효과는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되겠다. 여기 논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 핵심 추진과에 대한 그러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목차를 이렇게 정화했던 부분이고 이건 다 공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슈적인 것은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가서 일하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친구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산업단지, 제조업 중심의 안산시에서.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는 연구를 출발했고요.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해서 이분이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론적으로 해서 과연 부분이 무엇인가에 해서 이거 빈곤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빈곤이라는 차원에서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 판단해서 이 친구들 실태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실태 파악을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청년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문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져왔고 사례를 검토하고 이 사례 바탕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청년이라는 부분, 노동자의 빈곤을 가지고 저희는 이론을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담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배우고 아니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통합의 사회적 적응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문헌을 통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론적 검토를 하고 정의를 내시고 개념적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지와 동시에 표적 집단 면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했을 때 상대적 소득 빈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에 대해서 자살,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식생활 결핍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건강적인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되는 그런 빈곤적인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통해 직접 이렇게 FGI를 통해서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해서 실시했고 그 연구 결과가 개선 방안이라는 부분으로 다차원적인 빈곤 지표를 가지고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단지에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고요. 저희가 했던 부분은 일명 고졸 출신의 청년 노동자 일명 마니또에 있어요. 마니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 집중적으로 저희는 만나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다차원적 빈곤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식생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동 인권이라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제시했던 연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가져온 건 여기까지인데 지금 11시 40분이니까 12시까지 그러면 화를 내시니까 몇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예. 편집은 한 얼마 범위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뭐에 대해서요? 표지비는 네.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최소도 없습니다. 최소 없나요? 예, 최소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사람을 해서 만약에 해당되는 외에도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대상자를 봤을 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봐서는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아니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번 질문을 설문을 할 때 아니 면접을 할 때 참여하지 않는 친구, 참여한 친구 이렇게 분리해서 질문했을 경우에 그거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해도 되겠습니다. 단 그거에 대한 대상의 수는 조사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연구자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인 방법에서는 30명 이상이거든요. 통계 기법에서는 30명 이상이어만이 유의미하다, 신뢰성이 있다, 최소한 90% 이상 하는데 질적 분석에서는 거의 30명 이상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심사 기준에 그 표집 인원이 많거나 혹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 노력도도 조금 반영이 돼요? 그 성실성에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한 만큼 질적으로 논문이 내용이 나옵니다. 노력한 만큼. 왜냐하면 그만큼 뛰었고 그만큼 노력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보고서에 이렇게 논문을 쓸 때 그런 과정을 쓰시면서 넣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읽힙니다. 읽히니까 논문 평가할 때 반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예. 그 지금 말씀하신 FGI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 그룹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도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파이 조사 관련된 부분처럼.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특정 집단을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델파이를 하거나 FGI를 하거나 할 때에 그 몇 번 정도의 그런 연구 조사가 필요할지 이런 좀 가이드가 있을까요? 델파이는 최소한 1, 2, 3단계까지 합니다. 네, 델파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델파이는 관련된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잘 섭외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최소한 1, 3단계까지 델파이를 한 다음에, 줄여서 그 기준에 따라서, CI라는 그런 지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하는데 전문가 하면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등등 그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재단에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나요? 안 된다는데? 또 질문. 제가 좀 아무 말이. 예. 우리 송 박사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